이것은 단순한 한 무명 가수의 감동적인 생일 파티나 팬들의 자발적인 축하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미디어의 파편화와 롱테일 경제학이 어떻게 전통적인 기획사 중심의 K-팝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지표입니다.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거대 자본과 지상파 방송이라는 메인스트림의 필터를 거쳐 만들어진 스타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였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전혀 다른 역학관계로 움직입니다. 대중성은 파편화되었고 수십만 명의 느슨한 대중보다 500명의 견고하고 조직화된 고관여 팬덤이 한 예술가의 생존과 번영을 직접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장한별이라는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 은하수가 지방의 한 공간에서 만들어낸 이 밀도 높은 교감은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대형 기획사의 프로듀싱룸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커뮤니티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문화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가 대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결핍과 열망을 투사할 아티스트를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팬메이드 스타의 시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년간의 무명 생활을 견뎌낸 한 예술가가 7월의 어느 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500명의 팬들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역경 극복의 서사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러한 규모의 로컬 기반 고관여 팬덤이 결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K-팝 산업은 이른바 3대, 4대 기획사로 불리는 거대 자본이 연습생 선발부터 트레이닝, 데뷔,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통제하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무명이라는 단어는 자본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알고리즘에서 소외되었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전면적인 개편, 특히 롱테일 법칙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의 진화는 거대 기획사가 독점하던 발언권을 해체했습니다. 아티스트는 이제 방송국의 카메라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취약성과 서사를 가감없이 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트렌드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정서적 주파수와 일치하는 숨겨진 원석을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장한별이 언급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좋은 운세라는 사주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서사가 디지털 알고리즘과 대중의 정서적 결핍이 만나는 임계점을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극도로 중요한 이유는 아티스트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수익 모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백만 명의 라이트 유저를 확보해야만 유지되던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는 수천 명 혹은 단 500명의 하이퍼 팬덤만으로도 강고한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하얗게 맞춰 입고 서울에서 먼 지방까지 한달음에 내려온 500명의 은하수 팬들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서사에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 공동 창업자이자 스스로 축하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크리에이터 집단입니다. 미디어 학자 헨리 젠킨스가 말한 참여 문화의 가장 진화된 형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거대 기획사의 아이돌 팬덤이 정형화된 스트리밍 총군과 앨범 공동구매라는 기계적 방식으로 조직력을 과시한다면, 이 새로운 형태의 서사 중심 팬덤은 아티스트와의 인격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지분을 공유합니다. 내가 이 아티스트를 발견했고 내가 이 브랜드를 키워내고 있다는 주체적 효능감은 그 어떤 거대 자본의 마케팅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사건은 K-팝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균열과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을 지배해온 획일적인 아이돌 공식과 완벽하게 기획된 비주얼 팝의 매력은 서서히 그 유효기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완벽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천상계의 스타보다 나와 같은 지상에서 호흡하며 결핍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서사적 동반자를 원합니다. 장한별이 머리가 망가질까봐 안 자려고 했는데 푹 잤다며 자신의 부은 얼굴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팬들이 이에 환호하는 장면은 완벽주의적 신비주의가 해체된 자리에 인간적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기획사가 정해준 세계관을 연기하는 스타의 시대는 가고 자신의 진짜 삶과 무명의 고통, 그리고 감사함을 가감없이 공유하는 아티스트가 시장을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획사들의 신인 개발 전략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완벽한 인재를 찾는 것에서 특정 타깃층과
깊은 정서적 연대를 맺을 수 있는 독창적 서사 보유자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단순히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망 확장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고립된 부족주의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추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세대적 정서와 경제적 결핍이 어떻게 팬덤 문화라는 형태의 기형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주류 K-팝 시장은 10대와 20대의 역동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소외시킨 세대, 즉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한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비주얼과 난해한 세계관, 영어가 난무하는 빠른 템포의 음악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자신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줄 대안적 서사를 갈구해왔습니다. 장한별이라는 아티스트의 등장은 바로 이 거대한 소외된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아이돌이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서사, 즉 무명의 서름과 이를 견뎌낸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라는 고전적이고도 강력한 영웅 여정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팬덤 은하수가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과거의 수동적인 팬클럽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고 앨범을 구매하는 소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아티스트의 운명과 동기화된 일종의 대안가족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규정합니다. 서울에서 먼 거리의 행사장까지 자발적으로 트레스를 맞춰 입고 내려와 공간을 채우고 아티스트를 위한 특별 무대를 직접 기획해 선보이는 행위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의해온 팬 서비스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역발상입니다. 스타가 팬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팬이 스타르트를 위해 무대를 바치는 이 역전된 역학관계는 팬덤이 단순한 지지 세력을 넘어 콘텐츠의 생산 주체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문화인력적 관점에서 볼 때 고도화된 원자와 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낀 고독과 소외감을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수익 모델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존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만든 뮤직비디오와 전방위적인 방송 노출을 통해 수백만 명의 대중에게 접근하고 그중 일부를 라이트 유저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실패 위험을 수반합니다. 반면 장한별과 은하수의 모델은 마이크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을지라도 아티스트의 가치관과 서사에 깊이 동화된 500명의 핵심 팬덤이 있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느슨한 대중 5만 명보다 훨씬 더 밀도 높고 견고합니다.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의 주체가 되어 아티스트의 활동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자발적인 마케터가 되어 주변의 아티스트를 전파합니다. 마케팅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이 효율적인 구조는 거대 기획사의 자본 독점에 균열을 내는 중소기획사와 독립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팬덤의 조직력이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장한별이 언급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주가 좋았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유튜브나 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의 콘텐츠를 특정 타깃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팬덤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지, 어떤 타이밍에 조회수를 올려야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알고리즘 전사들입니다. 주류 방송사가 외면한 무명 가수를 유튜브의 추천 영상이라는 디지털 영토에서 구출해낸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집단지성과 반복적인 참여였습니다. 결국 미디어의 권력은 방송국 국장의 손을 떠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고관여 팬덤의 손가락 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만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덤이 아티스트의 서사를 직접 구축하고 경제적 생존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아티스트의 예술적 방향성과 사생활에 대한 강력한 지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키웠다는 부모 대행적 심리는 아티스트에게 거대한 정서적 부채감을 안겨주며 이는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예술적 시도를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한별이 무대 위에서 감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반복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팬덤이 요구하는 완벽한 감사와 보답의 서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아티스트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기획사라는 완충지대 없이 팬덤과 날것의 관계로 마주하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의 성장은 과연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세련된 구속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이들이 맞이할 다음 단계의 진화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밀착과 역학관계의 변화는 결국 K-팝과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글로벌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거대 지식재산권의 독점물만은 아닙니다. 대중의 취향이 수천, 수만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완벽하게 조각된 이미지나 화려한 자본의 투입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서사의 진정성입니다. 장한별이라는 한 예술가와 은하수라는 마이크로 커뮤니티의 조우는 대형 기획사가 규정해온 스타덤의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가장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서사가 어떻게 보편적인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현상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미래의 K-팝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초연결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과거의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제조하고 팬들이 이를 구매하는 수직적 유통구조였다면 앞으로의 산업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공동으로 브랜드를 빌딩하고 가치를 나누는 수평적 플랫폼 경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500명의 은하수가 보여준 자발적인 공간 장악력과 콘텐츠 생산 능력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거대 자본 없이도 전 세계의 세분화된 타깃층을 공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마케팅의 교본이 될 것입니다. 대중성이라는 환상을 쫓는 대신 단단한 정서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 부족주의적 팬덤을 구축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서사의 종착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난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취약성과 팬덤의 자발적 헌신이 만들어낸 이 연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정서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거대 기획사의 자본이라는 방패막이 없이 팬덤의 직접적인 지지와 생존권 보장에 의존하는 아티스트는 팬들이 기대하는 서사의 궤적에서 단 한 걸음도 이탈하기 어려운 도덕적, 감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한 지방의 한 작은 무대와 500명의 하얀 드레스 코드는 단순한 생일 축하의 현장을 넘어 거대 자본이 해체된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권력의 탄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뜨겁고도 냉정한 신호탄입니다.